Welcome to the test where English comes alive. Tony English Studio helping you. 오늘은 감정 표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키워드 한번 볼까요? happy, angry, worried, nervous, optimistic, pessimistic, skeptical, painful, satisfied, gloomy, serene. 오늘 기본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옆에 나와 있는 단어는 본 페이지로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예요. 하지만 역시 여기서도 또한 pause 누르시고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진행하는 각 예문들에서 나오는 주요 단어들입니다.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공책에 적어 보시는 것입니다. 자, 어차피 본문에 들어가서는 하나하나씩 다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가겠지만은요. 오케이, 시작합니다. happy 옆에 excited, delighted, thrilled, beaming, elated, exhilarated. 오른쪽에 있는 사진으로 같이 한번 내용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만나는 beam이라는 단어는 레이저 빔 있죠? 그 빔입니다. 광선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빔이 여러분 독해상에서 보통 고등 수능 이런 기준에서 만난 빔은 동사로서 많이 만날 거야. 한 번씩 보면은 뭘까요? 환히 웃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웃는 게 환하게 웃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밍은 아주 아주 행복한, 아주 밝게 웃는 미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녀의 밝게 웃는 이 미소는 radiate이라는 단어 기억하십시오. 빛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발산하다, 뿜어내다라는 뜻이에요. 발산하다, 뿜어내다.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의미이겠지만은 내용상에서 이 단어는 동의어로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emit 하게 되어지면은 이것 또한 몸을 발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radiate은 사방으로 발산하다는 뜻이니까 여기서는 radiate이 어울리지만은 emit 해서 emit 이것 또한 발산하다는 뜻으로 메모하셔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뭘 발산했어요? delight. 이때는 환희라고 하죠. 그죠? 우리 식의 표현 아주 큰 행복감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앞쪽에 나와 있는 이 단어 뭘까요? 이 shar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share에 대해서 선생님이 사전상의 표현법을 살짝 띄울 거예요. 한번 볼까요? Yes.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두 번째 뜻 보시면은 섞은 것이 없는, 물 타지 않은, 그런데 가운데 순수한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법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단어는 다이어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 또한 선생님이 항상 강조를 합니다만 이 단어는 이 단어 하나로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용상에서 컨텍스트 상에서 내용을 맞춰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 순수한이라는 의미로요. 밑에 1번 보시면 through sheer industry. industry는 산업이란 뜻 말고 근면함이란 뜻이 있어요. Yes, 그래서 순수한 근면함을 통해서 이래도 말 되거든요. 보통 영영사전에 보면은 이 sheer는 utter, completed, 완전한이라는 의미로 동의로서 풀지만은요. 여러분 이 sheer는 여기서 뭐라고요? 순수한이라는 의미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이 단어 여러분 같이 순수한 뭘까요? 그녀의 밝게 빛나는 미소는 yes, 뿜어내었습니다. 발산했습니다. 뭘 발산했어요? 순수한 그러한 환희를요. yes, 뒤쪽의 내용 볼까요? as는 접속사입니다. 뭐뭐 했기 때문에죠. 색깔 좀 바꿀게요. Yes, the audience, 이 청중들이 erupt라는 단어 또한 기억하십시오. 분출하다, 터뜨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Yes, 이때 단어는 burst라는 단어가 있어요. 적습니다, 여러분. burst, 터뜨리다. 물론 여기서는 bursted라고 해야 되겠죠. Yes, bursted 한데 이 erupt는 주로 화산이 분출하다 이런 식의 의미예요. 화산이 분출하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서 The audience bursted in 해도 되고요. erupt, 분출하다. Yes, 터뜨리다라는 표현을 쓸게요. laughter, 웃음을 터뜨렸기 때문에요. At her, 그녀의 무엇에요? hilarious라는 표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어 적어볼까요? very
funny. very funny. 뭐죠? 매우 웃기는 hilarious. 그녀의 매우 웃기는 impromptu. 이 편법 또한 기억을 하시고요. impromptu. yes. 즉 흥적인이란 뜻입니다. 그때그때 그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뱉어내는 이런 뜻이죠. 그녀의 hilarious. 매우 웃기는 즉흥적인 anecdote가 나오네요. anecdote는 한 개인이 겪은 짧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등을 가리키는 일화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아주 웃기는 즉흥적인 일화의 이야기거리에 웃음을 터뜨렸기 때문에 그녀의 환하게 빛나는 미소 또한 뭐가 되니 순수한 이런 즐거움, 환희를 발산했던 것입니다. 안 웃을 줄 알았는데 막 웃어주잖아요. Yes. 밑에 예문 하나 더 볼까요? After hearing the announcement, announcement는 우리가 말하는 발표죠. 성명, 이름 아닙니다. 발표하는 거예요. 성명 내지는 발표, 선언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메모하시고요. 이런 발표를 들은 이후에 she felt elated. elated는 느낌이 다릅니다. 의기양양한이라는 표현. 그리고 우리로 또 치면은 들뜬이라는 표현. 여러분, achievement는 우리말하면 성취죠. 정리해볼까요? After hearing the announcement, 그 발표를 들은 후에 she felt elated. She felt very, very happy. 또 다른 elated, 느낌은 다릅니다. 뉘앙스는 좀 다르긴 해요. elated or exhilarated 써도 돼요. 뭐가 되죠? 의기양양함을 느낀 거야. 매우 자긍심, 이런 걸 느낀 거야. By her achievement, 그녀의 성취, 그녀가 이룬 일에 대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angry, 화가 아니죠, 물론. outraged, enraged. 이 표현법은 선생님이 조금 묶어야 되는데요. 이 표현법, 이 표현법이 같이 묶여지는 표현이고, irrited와 annoyed는 약간 뉘앙스 표현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outrageed나 enraged는 격분한입니다. 뒤에 furious, infuriated, exasperated 전부 다 격분한 이 하나의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묶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rritated나 annoyed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로 치면은 짜증난 내지는 이 개념보다는 조금 완화된 표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문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The passenger, 먼저 주어가 나오고 있죠. Yes. 승객들입니다. 형용사절 나오네요. Who were outraged by the flight delay. 친절하게 콤마로 분리해놨습니다. 자, 비행기의 지연이죠. flight, 비행 지연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진 거죠? outraged, 격분한 이 승객들이 demanded, 요구했습니다. compensation, 이 단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compensation, 보상이죠? 보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이 그림 또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공사 현장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the resident, yes, 주민들입니다. 거주민들, who were irritated by the constant noise. 여러분, constant라는 단어는요, 지속적인이죠. 꾸준한, 계속되는.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야. 주민들이 무엇에서? constant noise, 지속적인 소음에 의해서요. From the construction은 우리는 건축이 되겠죠. 건축 현장. 여기는 건축이라고 할게요. 건설, yes, 건축 현장으로부터 나온 여기까지가 형용사절입니다. The resident, 거주민들과 and the workers,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노동자들 who were exasperated by the frequent complaints. 다시 형용사절은 여기까지 되어지는데
exasperate 또한 상당히 격분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실 이 단어는 고등부 기준에서 보면은 오늘 에스테리크 별표에서 만나거나 하지만은요, 선생님이 기본적으로는 표현법에 넣어서 같이 여러분 하나의 의미로 묶을 때는 기억을 해두시면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은 단어입니다. exasperated 아주 격분한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입니다. by the 무엇에 의해서요? Yes, the frequent란 단어 우리 빈번하게 만나죠. 말 그대로 frequent은 빈번한이잖아요. complaint 빈번한 그러한 불평 complaints 불평이나 불만이겠죠. 불평 불만에 의해서 격분한 이 노동자들은요. reached 도달했습니다. 색깔 잠깐 바꾸고요. 일치. reached 도달했습니다. 이때 finally는 동사 수식합니다. 마침내 finally, eventually 표현법 eventually, finally 마침내 도달했습니다. A compromise. Yes, compromise는 우리로 말하면 타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타협에 도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주어 두 개가 나오죠. Yes, residents and the workers. 주민들과 그 일하는 사람들은 도달했습니다. 타협에. 그 이후에 주민들에 대한 설명과 yes, 그 앞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설명이 주어부를 조금 길게 끌었었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왼쪽 그림을 보시고 worried about 기본적으로 전치사 뭘 쓰고 있어요? 모두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about 보통 수업할 때부터 about 삼형제, of 삼형제, for 삼형제 이런 식으로 비슷한 표현 묶어서 외웠는데요. 이렇게 묶어서 한번 기억을 하십시오. is worried about, is anxious about, is concerned about 무엇을 걱정하다, 염려하다, 우려하다라는 표현이죠. 여기 나와 있는 단어의 명사 표현법은 발음 때문에 썼어요. 염려나 걱정이죠. anxiety. 발음 한번 해볼까요? anxiety.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지우고 예문 들어갈게요. The student, 학생입니다. 자, 이 학생인데 뒤에 형용사절이 나오네요. Who was anxious about. 걱정하는 거야. 염려하는 거야. Was anxious about. 무엇에 대해서 걱정합니까? 전치사니까 당연히 앞에 동명사를 쓰겠죠. 그죠? Yes. Failing the exam. 그 시험에 떨어질까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이 학생은 spent 보내었습니다. Yes, the weekend 목적어죠. 주말을 보내었습니다. 뭘 하면서 studying은 분사가 아니고 동명사입니다. 전치사 in 쓰셔도 되고요. Yes, 전치사 in의 목적어 동명사로 보시면 됩니다. in 통상 안 쓰고요. Yes, 뒤에 콤마가 나오고 있죠. 다시 한번 앞쪽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The student, 그 학생이죠. 이 학생은 보내었습니다. 주말을요. 공부하면서 학생인데 어떤 학생이었어요? 시험에 떨어질까봐 염려하고 있던 학생. Who was anxious about failing the exam. 문장이 여기서 끝났는데 뒤에 콤마에 넣고 어떤 구문? 분사 구문이 나오죠. fearing, 뭐뭘 하면서. 이때 fear는 공포잖아요. 두려움이잖아요. 공포를 느끼다, 두려움을 느끼다. 이것도 결국은 걱정하다는 뜻이에요. Yes, 걱정하면서요. The consequences. 단어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consequences가 뭐가 될까요? 결과를 가리키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결과, result. consequences. 결과를 두려워하면서, 결과를 걱정하면서요. 어떤 결과일까요? 그러니까 poor grades, 좋지 않은 성적이겠죠. 그 좋지 않은 성적에 대한 결과를 두려워하면서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밑에 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She was anxious to. 이번에 좀 다른 걸 선생님이 써놨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to는 있잖아요. 뒤에 부정사를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사 원형에 이 아이는 색깔을 요색으로 할게요. 부정사 to입니다.
여러분의 be anxious to는 be anxious about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요. 의미가 be anxious to는 desire to, be eager to, 간절히 열망하는 겁니다. 그녀는 정말 열망했습니다. 우려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녀는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듣기를, the result, 결과를요. Her job interview, 인터뷰죠. 우리는 면접이 있잖아요. 그녀의 일자리 면접에 대한 결과를 듣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두 개 구별하시라고 정리합니다. is anxious about, 전치사 about은 걱정하다. anxious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를 아주 원하다, 갈망하다, 열망하다로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the report is concerned with the latest market trend 되죠. 최신의, 이 latest는 최신의입니다. 최신의 시장, 이때 트렌드는 트렌드 그대로 해도 돼요. 경향이죠. 최신 시장 경향에 이게 있습니다. concerned는 보통 여러분이 명사로서 명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만날 때 보통 우려하다, 걱정하다, 염려하다는 표현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 전치사 with를 썼을 때는 일종의 이런 식의 표현하고 비슷해집니다. is related to 전치사입니다. 뭐뭐과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연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concerned, is concerned about 하게 되면은 걱정하다, 염려하다는 뜻으로 여러분이 뜻을 받아들이시고 is concerned with 하게 되면 뭐뭐과 관련이 있다, 연관이 있다는 뜻으로 먼저 끌어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뒤쪽에 나오는 표현 한 개로 to나 about, anxious도 마찬가지로 about과 to, 부정사 to 하나로서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구별은 해 놓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nervous, 우리가 많이 만나는 단어인데요. upset, agitated, frustrated, disturbed, distressed가 되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선생님이 먼저 한번 정리를 할게요. 먼저 사진상의 의미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볼 거고요. 여러분 agitated라는 단어 먼저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agitated는 앞에 있는 upset이나 nervous와 같이 비슷하게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진상의 의미 보시면 1번이 좀 다른 게 보이시죠? 요거 때문에 썼어요. 이게 기초 단어장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2번 볼게요. 여기서 의미. 남을 밑에 뭐랬다? 동요시키다. 2번 보세요. 흥분시키다. 격앙시키다. 아까 지금 뭘 썼어요? infuriate. 격분시키는 거. 격앙시키다. 선동하다. 마음을 뒤흔다. 이런 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마음이 동요되는 격앙한 화가 아니에요. 어쨌든. 앞에 단어가 비슷하게 겹치죠. 앵글이 이런 식으로. 물론 뉘앙스 차이지만 일부러 그 비슷한 범주에서 묶은 것 뿐이니까요. 그런데 1번에 보시면은 두 번째 예문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왜 conversion 뭐 이런 거 놔두시고요. acetate a mixture. 화학이나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했을 때 a mixture 이라는 혼합물을 acetate 뭐 어디요? 휘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한글하고도 비슷한 언어는 다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휘졌다는 뜻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이따 가만히 있지 못하게 확 뒤집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upset도 뒤집다는 뜻이거든요. 자꾸 내 가만히 있는 내 마음, 나를 뒤집네 정말. 어떤 기분에 나를 화나게 하는 거잖아요. 나를 동요하고 흥분시키게 만드는 거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이런 식의 의미고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acetate a mixture처럼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휘졌다. 1번에 보면 이 단어는 한번 보세요. 한자 표현이 나와 있죠. 한자 적을 필요는 없고요. 교반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섞는다는 것이에요. mix, 막 교반하다, 휘졌다는 뜻이 있다는 걸 메모해 놓으시고요. 그래요. 자, 본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문으로 왼쪽 그림 표현입니다. concert가 있었겠네요. The crowd, 이 군중들은요, became agitated. 뭐가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흥분난 거야. 격앙한 거야. 지금 화가 난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When the concert was delayed. 콘서트가 어떻게 딜레이가 되어졌을 때 군중들은 agitated, nervous 써도 되고요. upset 해도 되고요. 이런 표현 다 써도 돼요. 자, 그 다음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띄워놓고요.
오른쪽에 여러분이 흔히 유튜브 보다 보면은 이런 경고문 많이 볼 거거든요. 위에 지문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frustrated는 뭐가 되죠, 여러분? 좌절한이잖아요. Yes. 이 단어는 약간 조금 다른 궤이기 때문에 미리 적어놨습니다. 오히려 메인 단어로서 다루지는 않고요. frustrated 뭐가 될까요? 적어놓습니다. 좌절한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메인 단어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 disturb라는 단어를 만날 거예요. disturb 이 단어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좀 많은데 좀 나중에 본문에 나오면서 이야기할 건데 disturb는 이런 표현인데 기본적으로 방해하다는 뜻이에요. disturb 어떤 뜻? 방해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호텔을 묵게 되어져 지면은 아침에 메이드가 와서 무슨 침대를 갈아준다든지 앞에 정리를 할 때 하는 시간이 있는데 밖에 동그란 링 있죠. 그죠? 고리를 딱 걸어 놓은데 그죠? Don't disturb가 있습니다. 방해하지 마세요라는 것은 그냥 여기서 계속 자거나 아니면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이 있지만 disturbed 과거 분사로 썼을 때는 이건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마음이 불편한이라는 의미로. 어떤 의미요? 마음이 불편한이라는 의미로 만나는 게 좋습니다. 자, 본문 밑에 거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The dweller, yes, dweller는 앞에는 resident처럼 주민들입니다. 거주자들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 거주자들은요, were disturbed by the disturbing news. 그 지역의 거주자들은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disturbed.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By the disturbing news. 이제는 ing 썼죠. 뉴스인데 어떤 뉴스예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기분을 안 좋게 하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위에 여기 나오는 경고문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밑에 뭐라고 적어놨는지 잘 안 보이네요. off-duty cop 돼 있는데요. 이거 비번입니다. 근무하는 시간이 아닌 이 비번 경찰관이 뭘 했다라는 뜻이 나오고요. 자, 이와 같이 warning, 경고문입니다. Some of these images. 자, 이 이미지의 일부는 may be disturbing, 좀 불편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불편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To some viewers, 일부 시청자들에게서는요. 보통 좀 센 단어지만 우리 살인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상처를 입고 상해를 입는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식의 경고문이 먼저 뜨게 되어지죠. 다음 넘어갈까요? 오케이. optimistic 옆에 보시면 동일어서 sanguine, pessimistic, 비관적인입니다. 그런데 약간 개념이 달라요. 요거는 선생님이 적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pessimistic은 비관적인이에요. 그런데 cynical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냉소적인이라는 뜻입니다. sarcastic은 풍자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비꼬다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풍자적인. 그냥 sarcastic, 비꼬는 이런 식 표현이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을 거예요. 그 다음에 skeptical 하게 되어지면은 요 아이는 어머나 이 단어 표시가 안 되죠. 회의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쓰는 표현법 하나에 나오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한자거든요. 이 한자의 표현법들은 여러분들이 의미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적이라는 단어, 이 skeptical의 동의어로서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적습니다. doubt. B 소리 안 나죠. doubt. 의심하다라는 뜻이잖아. 의문을 제기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FUL을 붙입니다. doubtful. 의심하는입니다. 회의적인, 의심하는 이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sanguine 발음 유의하시고 한번 볼까요? Yes, 왼쪽에 있는 사진 기준입니다. We can tell by a smile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tell이 있죠. 또 조동사 보통 can, could, can't 이런 couldn't 이런 식의 개념에 tell이 붙게 되어지고 뒤에 대절이 목적으로 나오는 경우에 이 tell은 보통 know의 개념입니다. 알게 되다.
이해하다. figure 좀 천천히 적어볼까요? figure out의 개념, 이해하다, 알게 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요. We can tell by her smile.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녀의 미소에 의해서요. 대절의 내용입니다. She has a sanguine temperament. temperament 어떤 의미? 기질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천성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본질인데요. temperament,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 기질, 성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기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sanguine은 어떤 뜻? 아주 낙관적인입니다. optimistic, sanguine. 그녀는 아주 낙관적인, 낙천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 의해서 미소를 보건대. Next. He was pessimistic about the future. Yes. pessimistic, 비관적인이죠. 미래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이었습니다. Yes. 뒤쪽에 나와 있는 이 which는 뭘 가리킬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pessimistic, 비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죠. Yes, 구태여 쓴다면은 and it 쓰셔도 되고 뭐 this 써도 되고 이런 건 관계는 없어요. 바로 그리고 and it, and this 이런 것, 어떤 것 그가 미래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이다라는 것이 made 만들었습니다. 전형적인 오형식 구문이 되어지죠. 그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seem gloomy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이게끔 만들었습니다. gloomy는 뒤에 나오는 단어를 미리 땡겼었습니다. gloomy는 침울한, 우울한, 음울한입니다. 침울하게 보이게끔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seem은 목적보호로서 지금 동사 뭘 쓰고 있어요? 동사 원형. 그리고 이 seem이라는 동사는 뒤에 보호로서 gloom이라는 형용사를 쓰고 있죠. 다시 해석 진행해 볼까요? 그는 비관적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요. His future, 그의 미래에 대해서요. 이러한 사실이 어떤 사실?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로 하여금 그가 어떻게 우울하게 보이게끔 만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음 질문 볼까요? The time, 시기, 때입니다. 형용사절 나오네요. When the company announced layoffs. 잠시만 우리 단어 이 layoff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갈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이 layoff는 자주 만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한번 살짝 띄울 겁니다. layoff, 보통 우리가 해고하다라고 한다면은 쓰는 표현이 dismiss라는 단어도 있어요. 해고하다. discharge라는 단어도 있어요. 내보내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듣는 fire라는 단어도 전부 다 해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layoff는 표현을 보면 특히 불경기로 인한 이런 식으로 되어져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나라에 어떤 경기가 지금 안 좋다든지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걸 보통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dismiss나 discharge는 좀 중간 개념인데 비해서 fire는 보통 그 사람이 무능력하거나 일을 잘못 저질렀거나 해서 어떤 귀책 사유라고 합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쫓겨나는 걸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layoff는 그냥 일반적인 그 사람의 능력과 관계없이 그냥 해고를 당하는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회사가 어려운가 봅니다. 자, 그리고 이 when은 어떤 때를 이 time을 가리키는 여러분 관계 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 the time, 이 시기, when, 어떤 시기냐면 the company, 회사가 announced, 발표를 했죠. 뭘 발표했습니까? layoffs, 해고를 발표를 했던 그 시기가 made, 만들었습니다. 하게끔 했습니다. him,
Yes. 그로 하여금 목적어가 되어지고요. 이번엔 skeptical, 회의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형용사를 쓰고 있는 오형식이죠. 그로 하여금 의심하게끔 만든 거야. 회의적이게끔 만든 거야. About his job security. 무엇에 관해서 회의적이고 무엇에 관해서 의심이 들게끔 만들었습니까? 그의 일자리의 이게 PPT가 앞에 갑자기 잘못되어져 가지고요. Yes,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앞에 거 좀 지어졌는데 앞에 거로 당기셔서 보시고요. 마지막 질문은 끝났기 때문에 yes, 무엇에 관해서 회의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security는 안정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의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회의적이게끔 만든 거예요. 의심을 가지게끔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보고 다음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painful, pain 고통이잖아요, 여러분. sorrow, 슬픈이거든요. 뉘앙스 차이는 조금씩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열로 묶어놨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miserable 나와 있고, 그 다음에 distress, 그 다음에 anguished, agonized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대표 단어로 여러분 먼저 miserable이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사전을 띄어서 같이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그냥 선생님 설명을 하는 식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miserable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대부분이 만나게 된 게 4번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한정적이라는 개념은 명사 앞에 쓰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그냥 너무 한정적이다, 서술적 이런 개념 없이 요 개념 보십시오. 비참한이란 표현. 패배, 운명, 죽음 등이 비참한입니다. 가령 날씨나 추위 등이 어떻게 아주 심한 거예요. 그래서 a miserable environment 하면은 비참한 환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담한 환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2번에 보면은 물건이 어떻게 부족한이라는 뜻이 있고요. 식사 형편없는 가령 가정의 경우입니다. 가정의 가게가 어떻게 극빈한이라는 표현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문에 나와 있는 연기 등이 참 눈뜨고 못 볼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기가 아주 서툰 걸 가리키거든요. He is a miserable actor. Yes.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Yes. The park where they had first met. 공원입니다. 공원인데 어떤 공원이었어요? 지금은 now a sorrowful. pain은 고통이고요. sorrow는 슬픔을 뜻합니다. 분명히 선이 나뉘어져 있지만은요. painful, 고통스러운, 여기서 내용상의 의미는 맞아지겠죠. 그런데 sorrowful은 어떤 의미? sorrow는 먼저 명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슬픔이에요. 형용사니까 슬픈이죠. 슬픈, 이제는 슬픈 장소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는요. 가운데 형용사 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콤마, 콤마로 일부러 표시해놨습니다. 요건 선택이죠. 콤마는. 이 where은 앞에는 the park를 가리키는 우리가 말하는 장소의 관계, 부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공원이에요. 어떤 공원이었니? They had first met. 그들이 처음 만났었던, 이전에 만났기 때문에 had pp 형태 과거 완료 표현을 쓰고 있죠. 그 공원은 이제 슬픈 장소가 된 거예요. 됐습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앞쪽에 표현법 먼저. 그리고 이게 공개 페이지여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요 단어장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이 구문들은 각각의 표현법을 최소한 2번 이상은 같이 수업을 했거나 익숙해져 있는 상황 하에서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Under no circumstances, circumstance는 상황이죠. 근데 부정어구의 도치라고 있잖아요. 자, 위에 보시면 under no circumstances, 어떤 상황 하에서도 아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뒤에 you가 주어가 되어지고요, 여러분. should, 조동사죠. yes, 동사가 되어지고 allow가 yes, 이 아이가 동사 역할을 합니다. 부정어구에서는 앞에 조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부정어구 표현을 쓰시고 이 부정어구는 많죠. hardly,
우리는 never, seldom, rarely, 그리고 이와 같이 under no라는 부정의 표현법의 전치사구 나오게 되어지면은 일반 동사면은 do 동사 does, did 쓰고 뒤에 주어 쓰시고 뒤에 동사 뭘 씁니까? are. 우리 루트 동사 원형을 가리킵니다. 동사 원형을 써서 표현을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 is ing 진행형이나 is pp처럼 수동태인 경우에는 비동사 쓰시고 주어 쓰시고 나머지 pp이든지 ing든지 관계없습니다. 일반 형용사이든지 쓰시고 여러분 조동사죠. 조동사 can을 예로 들까요? can, will, made. 조동사면 조동사 쓰시고 부정어구 뒤에 주어 쓰시고 나머지 동사 원형 쓰시고요. 그리고 have pp나 had pp처럼 완료형 형태라고 한다면은 have 쓰시고 주어 쓰시고 뒤에 pp 형태 나머지 표현법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표현입니다.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표현법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상황 하에서도 너는 should allow 허용해서는 yes, no 안 된다. 그리고 allow는 뒤에 목적어 뒤에 목적보호 to 부정사 쓰죠. 너 자신이 to remain miserable 비참하게 remain 남아있다 지내다 stay 써도 돼요. stay miserable 비참하게 지내도록 참담하게 남아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입니다. 부정어구 표현법은 고등부에 들어가게 되시면 보통 변환이나 서술 형태로 기본적으로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이 예문은 보통 그냥 이 표현법 지문을 앞에 보시면 letter 어디는 철자를 외우는 게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표현을 여러분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allow yourself to remain miserable. 되셨죠? 오케이. 자, 얘 밑에 예문 한번 봐볼까요? The terrible deed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끔찍한 이 deed는 우리가 말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행위가 got to 앞쪽에 단어 World Bank에 나와 있는데요. 이 get to라는 표현법은 여러 가지 의미를 보여줘 줍니다. 이 to는 여기선 전치사입니다. get to는 가장 기본적인 동사로서 어디에 도달하다, 도착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get to는 이 표현법은 이렇게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뭐뭇을 괴롭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the terrible deed 행위입니다. 그 끔찍한 행위는 got to his conscience 양심이고요. 그의 양심을 괴롭혔습니다. get to something. 그리고 우리식의 표현으로 살짝 바꾸면은 양심에 찔리다라는 뜻이죠. 그 끔찍한 행위가 그의 양심에 찔렸습니다. 그의 양심을 괴롭혔습니다. 뒤에 콤마를 통해서 분사 구문이 나오죠. cause라는 동사는 또한 cause는 뒤에 목적어 쓰시고요. yes, 목적 보호로서 to 부정사를 쓰죠. 목적어 뭐뭐 하게끔 야기하다, 만들다라는 표현이잖아요. causing him, 야기했습니다. him, 그가 어떻게 feel anguished. 여러분, anguished는 고통받는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그 동의어 표현 볼까요? distressed, 고통받는. PP 형태는 내가 느끼는 거예요. agonized, agony, agony를 써 agony 하면 고통 번민이거든요. 그래서 agonized 하게 되지면 이 단어 세 개를 또한 묶어서 표현법으로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anguished, distressed, agonized 전부 다 천천히 적어볼까요? 뭘까요? 고통받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넘어가 볼까요? satisfied, 만족한이죠. 가장 많이 만나는 표현법인데 전혀 다른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content라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내용이나 보통 목차 같은 거 이야기할 때 content 이런 표현 쓰지 않아요? content, 근데 여기서 발음은 content라고 액센트 조심하시고요. content, 그리고 contented. 왜냐면 content가 만족한이라는 형용사인데
content가 동사로 만족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사 능동 구조보다는 contented, pp, 수동태 표현을 써서, pp 표현을 써서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우리 사진을 보고 우리 한번 표현을 한번 볼까요? 가정법입니다. 먼저 여러분. Yes, if 나왔죠? 가정법 주어 동사 과거형 쓰고 있고요. 뒤에 주절에서 would be가 나오네요. would be. Yes. 똑같이 동사의 과거형의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If I had more time. 내가 시간만 좀 더 있다면 언제? 과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일 수도 있겠고요. 시점은 현재와 미래 쪽입니다. I would be satisfied. 나는 만족할 텐데 실제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With my work-life balance. 나의 일과 생활에 있어서의 균형이죠. 균형에 만족을 할 텐데. 이 지문을 통상 구태 또 바꾸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as나 because인데 선생님은 because 씁니다. Because I 현재 상황이거든요. I don't have more time. 시간이 더 없기 때문에요. I am not. Yes, 이거는 현재형으로 바로 쓰셔도 됩니다. I am not satisfied. satisfied. Yes,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정법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정법에서 주어가 사람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과거 이 상황에서 아쉬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wish처럼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할 때 보통 이렇게 쓰게 되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because 우린 직설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개념이 많이 달라요. 사실 이걸 이쪽으로 바꾼다는 개념하고는 달리 움직입니다. 어쨌든 If I had more time, I would be satisfied with my work-life balance. 다음 질문 볼까요? 왼쪽에 이미지에 보시면 adversity가 나오죠. 먼저 adversity는 여러분들이 역경이라는 단어로 먼저 꼭 기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adversity 어떤 뜻? 역경.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이 사전을 하나 띄우도록 할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오케이. adversity가 어떤 뜻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역경으로 먼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로 다 해결되어집니다. 이 단어는요. yes, 보통은 뒤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IES를 붙여서 불행한 사건을 나타낼 때도 있다라는 것. 하지만 여러분 역경으로 먼저 기억을 하십시오. 사실 이걸 띄운 거는 여러분들 요걸 뭘 보라고 띄운 거겠습니까? 밑에 속담이 있죠. 그죠? 밑에 saying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Adversity makes strange bad fellows. 역경은 만듭니다. 낯선, yes, bad fellow는 침대를 같이 쓰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치면 룸메이트 같은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뭐 100층짜리 아파트에서 고급 아파트 우리 말하는 yes, 펜트하우스 이런 데 살던 사람 그리고 밑에 평범한 아파트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토네이도나 이런 게 나서 대피소로 들어가서 그때는 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식의 의미를 보여준 거예요. 역경에서는 보통 같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환경이 바뀌면 그런 어려운 상황, 역경에서는 같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면 prosperity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rosperity는 번영을 나타냅니다. 이 번영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 좋은 말이지 않아요? prosperity 단어 기억하십시오. prosper 번영하다, 번창하다. flourish, thrive. prosperous 번영하는 형용사고요. prosperity 번영, 번창. 자, 만듭니다. 친구를 만들어요.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친구예요. 내가 돈 있고 잘 나갈 때 모두가 친구라는 것입니다. But 빠져가 있죠. Adversity 힘들 때, 힘든 상황에서는 yes, 이 친구들을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도와달라면 외면하고 속된 말로 쌩깐다고 하지, 그지? yes, 이 의미였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Despite 전치사죠. 어떤 의미? 뭐뭐돼도 불구하고
such adversity 그런 역경과 obstacle 방해죠, 장애죠. 방해물이나 장애물. 그런 역경과 adversity 역경과 and obstacles 장애에도 불구하고 they were contented with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content 이때는 여러분이 ed 빼고요. They were satisfied with. They were content with. whatever 관계는 없습니다. They were contented with.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걸 한번 익히기 위해서 넣은 것 뿐입니다. with taking on. 만족했습니다. take on 어떤 일을 떠맡다라는 뜻이 있어요. 임무를 일이나 이런 걸 떠맡습니다. 떠맡는데 만족했습니다. task 일이죠. 일인데 일이나 과제를 뜻한데 여러분 이 단어 demanding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하는 이란 뜻 맞아요. 그런데 앞에 이게 빠져 있어요. effort. yes, 뭐죠? 노력이 있죠. yes, 힘과 노력을 상당히 요구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이게 어떤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demanding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일이 힘든 이란 뜻, challenging, hard 이런 식의 개념으로 묶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exacting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 hard, 일이 힘든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오케이, 앞쪽에서 언급했던 단어 나왔네요. gloomy. 이 gloomy라는 단어는 대표 단어를 다른 거 하나로서 한번 먼저 선생님이 띄워보려고 합니다. depressed, 우울한이 있죠? dreary, dreary, dismal, yes, dismal, dis가 아니에요, dismal, 즈 발음 납니다. 나중에 사진에서 보여줄 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somber, yes, 음울한, 침울한. 자, 이제 사전을 한번 볼 겁니다. 보시는 대로 뒤에 다른 표현 없고 요 첫 번째 표현 보시기 바랍니다. 음침한, 음산한, 음울한. 그래서 gloom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황량하고 또 쓸쓸한, dreary도 음침한 표현 다 통용돼요. dreary. 이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문 만나볼까요? 짧은 내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A dreary day. 어떤 날이죠? 쓸쓸한 하루, 내지는 우울한 하루, 음침한 하루. 선생님이 선택한 단어는 음침한 하루입니다. The sky was dismal. 음침한 회색빛이었네요. gray가 명사 역할을 한 것입니다. 컴마 해놓고 뒤에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cast par over 하게 되어지 몸을 보통 어두운 분위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다란 뜻이 있어요. dreary par over the city. yes, dreary 아주 아까 전에 쓸쓸한 일 이런 식 개념이었죠. 쓸쓸한 분위기, 똑같이 음침한 한 단어로 기억하기 위해서 이 dreary 또한 음침한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여기서는 음침한 분위기를 the city, 그 시에, 그 도시에 들이우면서요. 선생님 정리 한번 해볼까요? 다시. 이 하늘은 음침한 회색빛이었네요. 들이우면서요. 음침한 분위기를 그 도시 저녁에. 오케이? A cold wind. 바람이 여러분 휘비라는 단어는 채찍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P 하나 더 써집니다. whipped. 그래서 우리는 음침한 바람, 우리는 쓰는 차가운 바람이 그래서 whipped는 휩쓸다라는 표현으로 쓰겠습니다. 휩쓸었습니다. through 뭘 통과했어요? 그 거리를 통과하면서 그 거리로 그 거리를 휩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리고 나서 분사 구문이 또 나오죠. 이건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사실 여기서 나오는 지문은 선생님이 단어를 포함해서 의도적으로 구문상의 표현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표현과는 약간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making, 만들면서요. 이 발음이 뭘 만들었니? Yes, the fallen leaves가 목적어가 나옵니다. Yes, make 동사 오형식이 있죠? Yes, 문법표현 그냥 막 씁니다. Yes.
fallen leaves, 낙엽이 있잖아요. 떨어진 잎사귀들. 이런 낙엽들, swirl이라는 소용들이 치다라는 뜻입니다. 분사 형용사 썼죠? 이렇게 뭐가 되니? 낙엽들을 어떻게 소용돌이 치게 만들면서요. Inside the cafe, 이 카페 안에는요, the atmosphere, 이런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어요? 똑같이 equally, 동사 was 뒤에 gloomy 했습니다. 음울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with를 이용한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형태 with. 여러분 기본적으로 전치사 with를 쓰시고 뒤에 목적어를 쓰시고 목적어가 하는 목적 보호 표현을 여러분 PP 과거 분사를 쓰든지 ing 현재 분사를 쓰든지 일반적인 형용사를 쓰든지 전치사 구가 나오기도 합니다. 써도 관계없겠죠? 어떤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Yes. 이 with 의미가 살아있잖아요. 뭐뭐 함께, 뭐뭐 하면서. 이 목적어는 이러한 행위를 뭐한다?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동시 동작의 표현입니다. 볼까요? 이런 손님들이 뭘 하면서 huddle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yes, huddle 또한 선생님이 띄울 겁니다. 사전 볼까요? 첫 번째 편법이 웃기네 이거. 꽉 모이다, 뭐 우글우글 모이다, 떼지어 모이다. 다 비슷한 표현이 있죠. 그런데 첫 번째 예문 하나만 봐보시기 바랍니다. In a corner, 구석탱이. 구석에서 어떻게 huddle, 우글우글 모여 있는 거야. 떼지어 모여 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듣게 되어지는 단어 hurdle이라는 단어 있어요. hurdle. 달리기 할 때 장애물 달리기 있잖아요. 이 hurdle은 장애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발음도 다르고요. hurdle 이거는 hurdle 되어집니다. hurdle. yes, 이 hurdle 다시 돌아옵니다. 지우고요. 헷갈린다. 고객들이 뭘 하면서요? 손님들이 yes, 모여가 있는 거예요. 손님들이 떼지어 모여 있는 거예요. over their coffee 되는데 이 표현법은 영어식 표현인데요. 그들 커피 위에 아닙니다. 이거 커피를 마시면서요. 커피잔을 쥐고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잔을 쥐고 있으면서 고객들이 어떻게 모여 있으면서요. 다시 한번 이 질문 볼까요? 카페 안에서 이 분위기는 똑같이 음울했습니다. 이 손님들이 떼지어 모여 있으면서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해되셨죠? I couldn't shake the feeling of despair. Yes, despair. 오케이. 어떤 의미? 절망입니다. 예, 절망감이죠. 나는 절망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할게요. gloomy, 음침한, 음울한. depressed는 우울한이에요. 조금 괴가 길이 달라요. 하지만 비슷한 표현으로 dreary, dismal, S 발음, S 발음 아니고 Z 발음이면 dismal, somber. 선생님 발음은 somber 하니까 쌈바춤 같네. 그죠? 자,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표현 그림 딱 느낌이 오죠? calm, relaxing, peaceful, tranquil, tranquil. 여기서 특히나 단어 표현이 있죠? serene, serene, tranquil, 전부 다 calm, 평화로운. 이 개념으로 하나 묶어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tranquil. 그런데 오른쪽 그림 뭐 명상인데요. meditation. 약간 느끼한 게 선생님 분위기가 좀 비슷해가지고 왠지 꺼려지는데 이 사진이.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A man felt tranquil. tranquil. 아까 어떤 뜻이랬죠? 평화로운이죠. 고요한이죠. 안정적인이잖아요. 자, 이 사람은 뭐라 된다? 한 남자는 tranquil felt.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tranquil. After long meditation. meditation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이거든요. 이 med는 가운데를 뜻해요. middle처럼요. mid처럼. 그러니까 마음이 왼쪽도 오른쪽도 위쪽도 아래쪽도 아니고 가운데 딱 중심 잡고 있는 거예요. meditation. 녹음하면서 저절로 선생님 눈이 감기네. 그래요? meditation 명상입니다. 자, 다음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으로 갑니다, 여러분. 해변은 멋지다, 그죠?
The beach evokes a serene atmosphere. 이 해변이 atmosphere, 분위기입니다. 물론 대기를 나타내기도 하죠. 여기서는 분위기입니다. serene, calm, peaceful. Yes. 뭐죠? 평화로운, 뭔가 안정적인, 고요한 분위기를 evoke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evoke란 단어는 선생님이 살짝 단어장을 띄울 거예요. 보실까요? 첫 번째 보시면은 요것만 보셔도 돼요. Yes, 뭐뭐를 불러일으키다, 기억이나 감정 등을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죽은 이에 혼을 불러내다라는 단어 summon 돼 있습니다. summon 같은 경우는 우리는 소환술사 뭐 했었을 때 소환하다라는 뜻인데요. evoke a feeling of love. 뭐죠? 사랑의 감정을 evoke. 뭐가 되죠? 불러일으키다. evoke laughter. 맨 처음에 나왔던 뭐가 되죠? burst. 웃음을 터뜨리다와는 달리 불러일으키는 걸 뜻해요. evoke laughter. 웃음을 불러일으키다. 웃음을 자아내다. 웃음을 만들어 내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은요. The beach evokes. 평화로운, 고요한 분위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정말 그렇죠? 오케이. 다시 월드뱅크 띄었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단어장에 그리고 공책에 적으시면서 패드도 적으시면서 본문을 하나씩 포스 버튼 많이 눌렀겠죠? 정리를 했을 것입니다. 자, 먼저 단어장 오른쪽에 우리 해석의 단어의 의미를 지어놨습니다. 한글의 의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파스 버튼 누르시고요. 오케이. 이 내용이었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페이지가 나오게 되어질 거예요. 예문 영작 리뷰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단어를 miming, sheer 되어 있죠. 그녀의 환한 미소는 her beaming smile, radiated. 자, 이런 식으로 있어서 지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여러분 영작의 개념을 표현하다는 표현으로 자꾸 씁니다. 단어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레터링, 그 철자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표현을 여러분들이 똑같은 의미로서, 똑같은 감정으로서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말과 글은 또 달라요. 반드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4번까지였었죠. 물론 앞에는 여러분 선생님 반 같은 경우는 공책에 다 적게 합니다만은 그냥 보신다면 반드시 넘어가지 마시고 천천히 한 지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파트는 조금 긴 편이었었거든요. 자, 듣는다고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English comes alive.